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의 역사를 새로 쓴 장윤정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장윤정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그녀의 노래 한 소절만 들어도 저절로 어깨가 들썩이게 되는 그런 매력적인 가수죠. 오늘은 그녀의 삶과 음악 그리고 그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윤정은 1980년 1월 21일 대구 안격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구는 예로부터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알려져 있죠. 이런 문화적 토양 속에서 자란 장윤정은 어린 시절부터 노래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는 딸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보고 음악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어린 장윤정은 가수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장윤정은 동네 노래자랑이나 각종 대회에 나가서 실력을 뽐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범상치 않은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목소리와 감정 표현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대회에 나갈 때마다 상을 타오곤 했던 어린 장윤정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저 아이는 분명 커서 큰 가수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수의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재능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장윤정도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1999년 19살의 나이에 주변인이라는 곡으로 정식 데뷔를 했습니다. 신인 가수의 설렘과 기대를 안고 세상에 나왔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데뷔곡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방송 출연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트로트는 젊은 층에게 구시대적인 음악으로 여겨졌습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은 아이돌 그룹과 발라드, 댄스 음악이 대중음악 시장을 주도하던 시기였습니다. 트로트는 주류에서 밀려나 있었고 젊은 가수가 트로트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낯선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젊은 나이에 트로트를 하느냐고 물었고 어떤 이들은 트로트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윤정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믿었습니다. 트로트가 결코 낡은 음악이 아니며 충분히 대중적인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데뷔 후 5년간 장윤정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기를 흔히 무명 시절이라고 부르죠. 무명 시절의 장윤정은 유명 가수들의 공연 전 워밍업 무대를 서거나 작은 행사장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때로는 공연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관객들의 무관심 속에서 노래를 불러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공연장에 도착했는데 관객이 몇 명 없거나 술에 취한 사람들이 떠들며 노래를 제대로 듣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장윤정은 이 시절을 회상하며 눈물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내가 정말 가수가 될 수 있을까? 수없이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노래를 부르는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단 한 명의 관객이라도 내 노래를 들어주신다면 그분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장윤정을 지탱해준 힘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작은 무대라도 관객이 적어도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반드시 발성 연습을 했고 무대 의상도 깔끔하게 준비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관객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성실함과 진정성이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명 시절 동안 장윤정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공연료만으로는 생활하기 힘들었고 음반 제작비와 활동비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가족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스스로 해결해야 할 부분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음악 활동을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결혼 준비를 할 때 장윤정은 여전히 가수의 꿈을 쫓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조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무명 가수들이 몇 년의 시도 끝에 꿈을 접고 다른 일을 찾습니다. 하지만 장윤정은 달랐습니다. 조금만 더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이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닿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장윤정은 음악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다양한 무대 경험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어떤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체득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공연을 통해 체력과 성량을 기르고 라이브 실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나중에 큰 무대에 섰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시기의 경험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4년 장윤정의 인생을 바꾼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나라는 곡이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이 노래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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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라는 중독성 강한 후렴구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시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심지어 해외 동포들이 사는 곳에서도 이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나는 단순히 노래 한 곡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고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노래방 순위 1위를 차지했고 각종 음원 차트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음반 판매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디지털 음원 시대가 시작되던 때였지만 어머나의 CD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어머나가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멜로디가 매우 중독성이 강했습니다. 한 번만 들어도 귀에 착착 감기는 선율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흥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가사가 일상적이고 공감하기 쉬웠습니다. 어머나라는 감탄사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죠. 놀랐을 때, 기뻤을 때, 당황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입니다. 이런 친근한 가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셋째, 안무가 간단하면서도 재미있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어깨를 들썩이며 추는 안무는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었습니다. 춤을 잘 추지 못하는 사람도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따라 할 수 있는 동작이었습니다. 이런 참여형 요소는 노래의 인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였습니다. 넷째, 장윤정의 밝고 상큼한 이미지가 신선했습니다. 기존의 트로트 가수들이 대부분 성숙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였다면 장윤정은 젊고 발랄했습니다. 그녀의 환한 미소와 긍정적인 에너지는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트로트를 친근하게 느끼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섯째,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2004년은 사람들이 밝고 경쾌한 음악을 원하던 시기였습니다.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고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어머나의 흥겨운 리듬은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었습니다. 어머나의 성공은 장윤정 개인에게도 트로트 음악계 전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윤정은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 러브콜이 쏟아졌고 공연 섭외도 폭주했습니다. 5년간의 무명 생활을 단숨에 뒤집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윤정은 이 성공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해졌고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장윤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나가 히트하고 나서 정말 꿈만 같았어요. 며칠 동안은 이게 현실인가 싶어서 발을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나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 나를 믿어준 관계자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실제로 장윤정은 성공 이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작은 공연장에도 기꺼이 갔고 관객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유명해졌다고 해서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고 스태프들이나 후배 가수들에게도 늘 친절했습니다. 이런 인품이 그녀를 더욱 사랑받는 가수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나의 성공 이후 장윤정은 음악방송 1위를 여러 차례 차지했고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었습니다. 2004년 가요대상, 골든디스크 시상식, MBC 방송연예대상 등에서 트로트 부문 대상과 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트로트로 대상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는 장윤정의 음악이 단순히 인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성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5년에는 후속곡 오빠야를 발표했습니다. 어머나의 후속곡이라는 부담이 있었지만 오빠야 역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곡은 어머나보다 좀 더 서정적이면서도 경쾌한 멜로디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빠야라는 친근한 호칭을 사용한 가사는 특히 여성 팬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오빠야의 성공으로 장윤정은 일회성 히트 가수가 아니라 실력 있는 트로트 가수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연속으로 히트곡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가수들이 한 곡으로 크게 성공한 후 후속곡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윤정은 오빠야로 자신의 실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 시기 장윤정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했고 공연장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 장윤정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녀를 보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그녀의 노래를 듣기 위해 먼 곳까지 찾아오곤 했습니다. 장윤정의 노래가 시니어 세대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녀의 노래가 전통 트로트의 정서를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로트 특유의 구성진 맛과 한국적 정서는 살리면서도 젊은 세대도 공감할 수 있는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르신들은 장윤정의 노래를 들으며 젊은 시절을 회상합니다. 트로트를 들으며 춤추던 젊은 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옛날 노래와 달리 장윤정의 노래는 어둡거나 슬프지 않습니다. 밝고 희망적이며 듣는 이에게 활력을 줍니다.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장윤정의 노래는 세대 간 소통의 매개체가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주들이 함께 장윤정의 노래를 듣고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장윤정의 노래가 나오면 온 가족이 함께 어깨춤을 추는 모습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을 만든다는 것은 가수로서 큰 성취입니다. 장윤정의 가사가 쉽고 일상적이라는 점도 시니어 세대에게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어렵거나 난해한 표현 없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정과 상황을 노래합니다. 어머나처럼 일상에서 자주 쓰는 감탄사를 활용하거나 오빠야처럼 친근한 호칭을 사용해서 듣는 이들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복잡한 영어 가사나 은유적인 표현이 없어서 어르신들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멜로디가 따라 부르기 쉽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복잡한 음정 변화나 어려운 고음 없이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선율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후렴구는 한 번만 들어도 금방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중독성이 강합니다. 노래방에서도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곡들이죠. 실제로 장윤정의 노래들은 노래방 인기 순위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장윤정의 무대 매너도 어르신들에게 사랑받는 요소입니다. 항상 환한 미소를 지으며 관객들과 소통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줍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그녀의 밝은 에너지에서 손주를 보는 듯한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손녀 같다, 딸 같다는 말을 자주 하시며 그녀를 가족처럼 여깁니다. 공연장에서 장윤정은 관객들과 직접 소통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중간중간 관객들에게 말을 걸고 함께 노래를 부르자고 유도하며 때로는 무대 아래로 내려가 관객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합니다. 특히 어르신 관객들에게는 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씁니다. 손을 잡아드리고 어깨를 다독여드리며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이런 진심 어린 행동이 어르신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한 공연에서 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관객석에 휠체어를 타고 오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장윤정은 이를 알아채고 공연 중간에 그 할머니께 다가가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감동해 하셨고 장윤정도 함께 울먹였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장윤정은 그 할머니를 따로 찾아뵙고 사진도 함께 찍어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배려와 따뜻함이 장윤정을 특별한 가수로 만듭니다. 장윤정은 음악적으로도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어머나와 오빠야 같은 밝고 경쾌한 곡들뿐만 아니라 꽃이나 초원 같은 감성적인 발라드 트로트도 선보이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도는 그녀가 단순히 한 가지 스타일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꽃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아픔을 노래한 곡으로 장윤정의 깊은 감성과 표현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밝고 경쾌한 이미지가 강했던 그녀가 이런 슬픈 곡을 부를 때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곡을 들으며 자신의 인생 경험과 감정을 투영하곤 합니다. 젊은 시절 헤어진 첫사랑,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 그리운 옛 친구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굿말라리의 가사는 매우 시적입니다. 시들어가는 꽃잎처럼 나의 사랑도 지나가고 떠나간 그대 모습이 아직도 내 눈에 서네 라는 구절은 이별의 아픔을 절절하게 표현합니다. 장윤정은 이 가사를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진심을 담아 부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정서와 한이 느껴집니다. 초혼은 더욱 깊은 정서를 담은 곡입니다. 초혼이란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는 의식을 뜻합니다. 이 노래는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장윤정은 이 곡을 품격 있게 소화해냅니다. 슬프지만 절망적이지 않고 그리움 속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어르신들은 초혼 같은 곡을 특히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 먼저 떠난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친구, 형제자매들을 떠나보낸 어르신들은 이 노래를 들으며 그들을 추억합니다. 장윤정의 노래가 위로가 되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됩니다. 장윤정의 보컬 실력은 업계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트로트 특유의 꺾임과 떨림, 흔히 말하는 꺾기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면서도 현대적인 가창 기법도 잘 활용합니다. 이는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결합한 것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둘 중 하나에 치우치기 쉬운데 장윤정은 균형을 잘 맞춥니다. 특히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깨끗하면서도 힘이 있습니다. 고음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저음에서도 묵직함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넓은 음역대와 안정적인 성량은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오랜 훈련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장윤정은 지금도 매일 발성 연습을 하고 목 관리에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수원이 라이브 실력도 뛰어납니다. 음반과 실제 무대에서의 목소리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안정적인 가창력을 보여줍니다. 격한 안무를 소화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오랜 기간 쌓아온 무대 경험과 꾸준한 연습의 결과입니다. 무명 시절 수없이 많은 작은 공연장을 돌며 쌓은 경험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장윤정은 각종 시상식에서도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골든 디스크 시상식, 서울가요대상, 멜론뮤직 어워드, MBC 연예대상 등 주요 시상식에서 트로트 부문상을 여러 차례 수상했습니다. 특히 2004년과 2005년은 장윤정의 해라고 할 만큼 많은 상을 휩쓸었습니다. 어머나의 폭발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각종 시상식에서 대상과 본상을 받으며 트로트 가수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런 성과들은 단순히 인기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성, 대중성, 영향력 등 여러 방면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윤정이 받은 상들은 그녀의 음악적 성취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그녀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방송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음악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예능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하며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KBS 부르의 명곡, MBC 복면가왕,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미스트롯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후배 가수들을 응원하고 심사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내일은 미스터트롯과 미스트롯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선배 가수로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명 시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무대에서의 자세, 관객과의 소통법 등을 진심 어린 목소리로 전달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심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나는 그녀의 말은 많은 참가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에피소드에서는 무명 시절의 고생담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그녀의 말에 참가자들뿐 아니라 시청자들도 감동했습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장윤정의 공연은 항상 매진 사례를 기록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그녀의 콘서트나 공연은 티켓이 금방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공연장에서는 장윤정의 이름만으로도 객석이 가득 찹니다. 티켓 예매가 시작되면 몇 분 만에 매진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공연장에서의 장윤정은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합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관객들과 하나가 됩니다. 노래를 부르는 중간중간 관객들에게 말을 걸고 함께 노래를 부르자고 유도하며 때로는 무대 아래로 내려가 관객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친근한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한 공연에서 장윤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제가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힘이자 이유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은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공연장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어르신 관객들은 장윤정의 공연을 보며 젊은 날의 활력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그녀의 밝은 에너지와 흥겨운 노래는 나이를 잊게 만들고 함께 어깨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합니다. 공연이 끝난 후 많은 어르신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웠다.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 20년은 젊어진 기분이다. 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장윤정의 공연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 이상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축제이자 힐링의 시간입니다. 일상의 스트레스와 걱정을 잊고 음악에 몸을 맡기며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경험입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 장윤정 공연의 매력입니다. 2013년 11월 장윤정은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한의사이자 방송인인 도견관과 결혼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2012년 KBS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방송상 만남이었지만 점차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도견관은 장윤정보다 1살 연하로 한의사로서 탄탄한 커리어를 쌓고 있었습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원을 운영하며 많은 환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방송인으로서도 활동하며 대중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실하고 진지한 모습 그리고 유머 감각은 장윤정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연애는 순탄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는 주변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약 1년간의 교제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고 2013년 결혼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결혼 소식은 많은 팬들에게 축복받았습니다. 특히 장윤정이 오랜 무명 생활을 거쳐 성공을 거둔 후 좋은 반려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고생한 만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다. 두 사람 모두 좋은 사람이라 오래오래 행복할 것 같다는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결혼식은 2014년 11월 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동료 연예인들이 대거 참석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트로트 가수 동료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 개그맨들, 배우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결혼식 내내 행복한 미소를 잃지 않던 장윤정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식장에서 장윤정이 부른 축가는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녀는 남편 도견관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노래를 불렀고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도견관도 감동해서 눈물을 훔쳤고 하객들도 함께 울고 웃으며 두 사람의 사랑을 축하했습니다. 결혼 후 장윤정과 도견관은 2014년에 첫째 아들 하영이를, 2016년에 둘째 아들 하준이를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두 아들의 출산 과정과 육아 이야기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되어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KBS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가족이 출연하면서 장윤정의 엄마로서의 모습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는 다정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요리를 하고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장윤정은 육아에 있어서도 음악을 활용합니다.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함께 동요를 부르며 음악을 통해 정서를 교감합니다. 하영이와 하준이도 엄마의 영향을 받아 노래를 좋아하고 리듬감이 뛰어납니다. 방송에서 아이들이 엄마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도견관 역시 프로그램에서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은 요즘 시대의 평등한 육아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두 사람의 협력적인 육아 방식과 서로를 배려하는 부부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 시청자들은 요즘 젊은 부부들의 평등하고 협력적인 육아 방식을 보며 신선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것이 드물었는데 요즘은 정말 달라졌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장윤정은 엄마가 된 후에도 가수로서의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육아와 음악 활동을 병행하며 워킹맘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챙기고 공연이나 녹화를 다녀온 후에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 노력합니다.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지만 그녀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모든 것을 해내고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장윤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되고 나서 더 힘들어졌지만 동시에 더 행복해졌어요. 아이들이 저에게 힘을 주고 노래를 부를 이유를 줍니다.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를 때 우리 아이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장윤정은 엄마가 된 후 노래에 대한 접근 방식도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더 깊은 감정을 담아 부르게 되었고 특히 가족에 관한 노래나 사랑에 관한 노래를 부를 때 더욱 진심이 담긴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그녀의 음악을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요즘도 장윤정은 꾸준히 새로운 곡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음악 스타일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그녀 특유의 밝고 경쾌한 에너지는 여전합니다. 새로운 곡들도 시니어 세대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젊은 세대들도 여전히 그녀의 음악을 즐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공연 영상, 일상 브이로그, 가족 이야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올리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도 요즘은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데 장윤정의 채널은 시니어 세대에게도 접근하기 쉽고 재밌는 콘텐츠로 가득합니다. 유튜브에서는 그녀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대 위의 화려한 모습뿐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의 모습, 엄마로서의 모습, 아내로서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이런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이 팬들에게 더 큰 친근감을 줍니다.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장윤정입니다. 가수로서 목 관리는 물론이고 무대 위에서의 활발한 움직임을 위해 체력 관리도 열심히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한의사이다 보니 한방 건강법도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장윤정은 아침마다 1시간 정도 발성 연습을 합니다. 목을 풀고 음계를 연습하고 새로운 곡을 연습합니다. 이런 기본의 연습은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소리는 가수의 생명입니다. 하루라도 게을리하면 금방 티가 나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또한 체력 관리를 위해 요가와 필라테스를 꾸준히 합니다. 무대 위에서 격한 안무를 소화하려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음악 활동을 병행하려면 더욱 건강해야 합니다. 장윤정은 시간이 날 때마다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식단 관리에도 신경을 씁니다. 목에 좋은 음식을 주로 먹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 노력합니다. 특히 공연 전후로는 더욱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장윤정은 데뷔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은 사회 공헌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 재해 피해 지역 위문 공연, 요양원 방문 공연 등 다양한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위문 공연은 자주 하는 편인데 요양원이나 복지관을 찾아가 노래를 불러드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봉사 활동을 할 때 장윤정은 결코 형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노래를 통해 위로와 즐거움을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한 어르신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거나 노래를 청하시면 기꺼이 불러드립니다. 이런 진정성이 있는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요양원을 방문했을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장윤정에게 어머나를 불러주세요 라고 청했습니다. 장윤정은 기꺼이 노래를 불렀고 할머니는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즐거워하셨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 할머니는 장윤정의 손을 꼭 잡으며 우리 손녀보다 더 예쁘고 착하네. 고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윤정은 그 말에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장윤정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5년간의 무명 생활을 견디며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의 끈기와 노력은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어본 어르신들은 장윤정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공감하게 됩니다. 어머나로 대박을 터뜨리기 전까지 장윤정은 수많은 거절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음반사에서는 그녀의 음악을 거절했고 방송사 관계자들은 그녀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트로트는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 젊은 가수가 트로트를 해서 뭐 하겠냐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작은 공연장을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그 시절 그녀는 수없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몇 번은 이제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순간, 비록 관객이 몇 명 없어도 박수를 쳐주는 그 순간 그녀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장윤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무대 위에 서곤 했어요. 그리고 노래를 불렀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시 힘이 났어요. 아, 나는 이걸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장윤정의 이야기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녀는 데뷔 5년 만인 24살에 비로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지만 당시만 해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5년이나 했는데 안 되면 이제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윤정은 자신의 시간표대로 차근차근 준비하며 기회를 기다렸고 결국 그 기회를 완벽하게 잡아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인생에는 각자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일찍 성공하고 누군가는 조금 늦게 성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음악 스타일에 있어서도 장윤정은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트로트는 어두침침한 주점에서 술 마시며 듣는 음악이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만 듣는 음악, 슬프고 애절한 음악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장윤정은 트로트를 밝고 경쾌한 음악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를 젊은 사람들도 즐길 수 있고 밝은 대낮에 신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결혼식이나 생일 파티 같은 축하 자리에서도 어울리는 음악,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트로트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시도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고 트로트의 부활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패션 스타일도 기존의 트로트 가수들과 달랐습니다.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의상, 젊고 활동적인 이미지는 트로트 가수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놓았습니다.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대 의상이나 청바지와 티셔츠 같은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트로트를 부르는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장윤정은 격한 안무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트로트 가수들이 주로 제자리에 서서 노래를 불렀다면 장윤정은 무대를 종횡무진 누비며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젊은 세대와 시니어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장윤정 이후로 많은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홍진영, 송가인, 영탁, 이명웅 등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트로트 가수들은 모두 장윤정이 닦아놓은 길 위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지금의 트로트 르네상스도 없었을 것입니다. 장윤정의 음악은 세대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주들이 함께 장윤정의 노래를 듣고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장윤정의 노래가 나오면 온 가족이 함께 어깨춤을 추는 모습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들과 대화할 거리가 없었는데 장윤정 노래 덕분에 함께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어머나 같이 춰요 하면서 다가와요. 정말 고마운 일이죠. 이렇게 세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장윤정 음악의 큰 가치입니다. 특히 어머나는 진정한 국민 노래가 되었습니다. 나이, 성별, 직업,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 노래를 알고 있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곡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가수로서 큰 성취입니다. 수많은 가수들이 평생 노래를 불러도 이런 국민적 히트곡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하면 장윤정의 성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머나는 한국을 넘어 해외 동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한인들에게 이 노래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장윤정의 공연이 열리면 많은 동포들이 찾아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고국을 그리워합니다. 장윤정은 후배 가수들에게도 좋은 선배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후배들을 격려합니다. 특히 무명 시절의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아직 성공하지 못한 후배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후배 가수들과 함께할 때 장윤정은 항상 따뜻한 모습을 보입니다.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서, 선배로서 후배들을 대하며 그들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당신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 감정 표현이 정말 좋았어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같은 따뜻한 말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 후배 가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윤정 선배님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 선배님이 따로 연락을 주셔서 격려해 주셨어요. 나도 와사도 너처럼 힘들었어. 하지만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 돼. 포기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장윤정은 물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어려운 후배 가수들을 위해 공연 기회를 만들어주거나 좋은 작곡가를 소개해주기도 합니다.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후배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선순환이 트로트 음악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윤정의 남편 도견관도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좋은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한의사로서의 전문성과 예능인으로서의 재치를 겸비한 그는 여러 프로그램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의학의 원리와 건강관리법을 쉽게 설명하는 모습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도견과는 장윤정의 든든한 지원자이기도 합니다. 아내의 공연 일정을 챙기고 육아를 분담하며 가정을 잘 돌봅니다. 부부가 함께 방송 활동을 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육아 방식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는 평등한 육아,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 방식은 많은 부모들에게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쁜 연예인 생활 속에서도 아이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은 감동적입니다. 장윤정은 아이들에게 음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하게 하고 아이들이 좋아한다면 지원하고 싫어한다면 다른 길을 찾도록 돕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운이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도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장윤정의 두 아들 하영이와 하준이는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귀엽고 영리한 두 아이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엄마 장윤정의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아빠 도경관과 함께 노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하영이는 형답게 동생을 잘 돌보고 하준이는 형을 잘 따릅니다. 두 형제의 우애 깊은 모습은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만듭니다. 장윤정과 도경관은 형제 간의 사랑을 강조하며 교육하고 두 아이가 평생 서로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윤정의 성공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 트로트 음악 전체의 부흥에 기여했습니다. 그녀 이후로 트로트는 다시금 주류 음악으로 자리 잡았고 많은 젊은 가수들이 트로트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미스터 트롯, 내일은 미스트롯 같은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도 장윤정을 비롯한 선배 트로트 가수들이 닦아놓은 기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2020년대 초반 한국 예능계의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트로트 가수 지망생들의 무대가 시청률 30%를 넘기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트로트가 더 이상 비주류 음악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음악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에 장윤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장윤정은 전국 각지를 다니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큰 공연장부터 작은 지방 도시의 소극장까지 그녀는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노래를 부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공연장에서는 장윤정의 공연이 큰 이벤트가 됩니다. 몇 달 전부터 티켓이 매진되고 공연 당일에는 공연장 주변이 북적입니다. 공연 전날 그 지역에 도착한 장윤정은 가능한 한 지역 시장이나 명소를 둘러봅니다. 지역 음식도 먹어보고 주민들과 인사도 나눕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태도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대스타인데도 전혀 거만하지 않고 친근하다. 우리 동네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는 반응들이 나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장윤정은 팬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깁니다. 가능한 한 팬들의 쌓인 요청에 응하고 사진을 함께 찍어주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넵니다. 때로는 공연이 끝나고 한두 시간 동안 팬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모여 그녀에 대한 팬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장윤정을 만난 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녀가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보다 실제로 보니 더 밝고 예쁘다. 진짜 천사 같다. 우리 손주 같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이 느껴진다. 같은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 장윤정 씨를 잠깐 만났어요. 내가 우리 딸이 너랑 동갑인데 네가 더 효녀 같다 라고 했더니 장윤정 씨가 내 손을 꼭 잡고 할머니, 저도 우리 어머니 생각나네요. 건강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앞으로 장윤정이 걸어갈 길은 여전히 밝아 보입니다. 가수로서의 활동은 물론이고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진정성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최근 장윤정은 새로운 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서전 출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선 콘서트도 준비 중입니다. 또한 젊은 트로트 가수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그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장윤정은 단순한 가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젊은 날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힘든 시기를 견뎌낸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며 여전히 인생을 즐길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와 경쾌한 노래는 나이가 들어도 삶의 즐거움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즐거운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장윤정 노래를 들으면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 아직도 춤출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게 참 고마워요. 장윤정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줍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끈기,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 성공한 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진정한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트로트의 부흥기를 맞아 많은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장윤정이 차지하는 위치는 특별합니다. 그녀는 트로트의 현대화를 이끈 성우자이자 여전히 최고의 실력을 유지하고 있는 현역 가수입니다. 후배들에게는 목표가 되고 선배들에게는 자랑스러운 후배가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장윤정이 부르는 노래 한 곡 한 곡에는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무명 시절의 절박함, 성공의 기쁨,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마음, 팬들에 대한 감사함, 이 모든 감정이 노래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의 노래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장윤정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슬플 때는 위로가 되고 기쁠 때는 함께 즐거워지게 만드는 힘.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습니다. 앞으로도 장윤정은 무대 위에서, 방송에서,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가수로 남을 것입니다. 그녀의 노래가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밝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장윤정의 노래는 계속해서 활력과 기쁨을 주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2024년 현재 장윤정은 데뷔 25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사랑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 대중음악계에서 25년간 꾸준히 활동하며 사랑받는 것은 진정한 실력과 매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장윤정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자신도 변화해왔지만 결코 본질을 잃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시도하면서도 트로트의 정서는 지켰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도 가수로서의 정체성은 확고히 했습니다. 이런 균형 감각이 그녀를 오래도록 사랑받는 가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팬층도 매우 넓습니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부터 10대 청소년들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장윤정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넓은 팬층을 가진 가수는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음악이 세대와 성별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장윤정의 공연 레퍼토리도 매우 다양합니다. 자신의 히트곡들은 물론이고 다른 가수들의 명곡을 리메이크해서 부르기도 하고 클래식이나 팝송을 트로트 버전으로 편곡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시도는 관객들에게 신선함을 주고 공연의 재미를 더합니다. 특히 다른 가수들의 명곡을 장윤정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할 때 그녀의 음악적 역량이 빛을 발합니다. 원곡의 감성은 살리면서도 트로트적인 요소를 가미해 전혀 새로운 느낌의 곡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런 능력은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뛰어난 감성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장윤정은 또한 트로트를 세계에 알리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외 공연을 자주 다니며 한국의 트로트를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지에서 공연을 하며 한국 문화를 알리는 문화 사절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공연에서 외국인 관객들도 장윤정의 노래에 열광합니다. 비록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녀의 밝은 에너지와 흥겨운 리듬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공연이 끝나면 한국 음악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 트로트라는 장르를 처음 알게 됐는데 정말 좋다는 반응들이 나옵니다. 장윤정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채널에서는 공연 영상, 신곡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씬, 일상 브이로그, 요리 영상, 육아 이야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콘텐츠를 많이 제작하며 댓글을 통해 팬들과 소통합니다. 채널의 댓글란을 보면 장윤정에 대한 팬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윤정님 노래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할머니가 매일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예요. 가족 모두가 함께 봅니다. 같은 따뜻한 댓글들이 가득합니다. 장윤정은 소셜미디어도 적극 활용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의 일상과 소식을 공유하며 팬들과 소통합니다. 공연 일정, 가족과의 시간, 새로운 프로젝트 등을 알리고
팬들의 댓글에도 가능한 한 답변을 달아줍니다. 이런 적극적인 소통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좋아하는 가수가 자신의 댓글에 답변을 달아주거나 자신의 일상을 공유해주는 것은 팬으로서 매우 행복한 경험입니다. 장윤정은 이런 작은 것들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팬들과의 소통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장윤정의 패션과 뷰티 스타일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무대 의상은 화려하면서도 품격 있고 평상시 의상은 편안하면서도 세련됩니다. 특히 나이에 비해 젊고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장윤정은 외모 관리의 비결로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꼽습니다. 그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기본에 충실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미용법인 것 같아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렇게 장윤정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나눠봤습니다. 그녀의 삶과 음악, 그리고 사람됨에 대해 알고 나면 그녀의 노래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정성과 따뜻함, 그리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때문에 사람들은 장윤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장윤정의 노래 한 곡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분명 기분이 좋아지고 어깨가 들썩거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 속에서 장윤정의 진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노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웃으며 살자라고. 이것이 장윤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